일단 우리가 축하해야 될 게 있죠. 손흥민 선수의 100번째 경기, 센츄리 클럽에 가입하는 이제 경기였는데,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A매치 100번째 경기를 축하하는 득점을 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A매치 32번째 골을 넣었는데 아주 멋있는 득점이었죠. 이게 사실 우리가 토트넘도 마찬가지고 국가대표팀도 마찬가지고 이 프리킥 키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토트넘 같은 경우는 뭐 케인이 차거나 다이어가 차거나, 그런데 이 두 선수도 사실은 직접 프리킥에 강점이 있는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손흥민을 좀 차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국가대표팀에서도 좀 먼 거리에서는 정우영 선수가 차거나 왼발로 킥을 차야 할 때는 김진수나 홍철, 이 두 선수가 찰 때가 많고 하다 보니까 뭔가 손흥민 선수가 간접 프리킥은 많이 차는데 직접 프리킥을 좀 많이 못 차서 좀 아쉬운 점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직접 프리킥을 차서 본인이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는 이 A매치 100경기를 치르면서 센츄리 클럽에 가입하게 됐고요. 여기 뭐 당연히 우리 한국 축구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많이 이제 속해 있어요. 센츄리 클럽에 차범근, 뭐 홍명보, 박지성, 이영표, 이훈재, 기성용, 뭐 이런 이제 우리 한국 축구의 역사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 이제 명단에 들어가면서 한국 축구의 뭐 살아있는 레전드가 좀 되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칠레전의 경기를 보면서 오늘 경기는 살짝 좀 전술 포인트가 몇 가지 있었어요. 선발 명단에서 어떤 포인트가 있었냐면, 일단은 오늘 경기는 손흥민과 정우영의 투톱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의 4-4-2에 가까운 전형으로 나왔었는데, 이 전형을 우리가 왜 썼느냐, 황희찬을 왼쪽에 써보고 싶기 때문에 이러한 전형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는 손흥민, 정우영, 왼쪽에는 황희찬, 오른쪽에는 나상호가 나왔죠. 근데 평소에 우리가 경기를 할 때 보면 왼쪽에 손흥민이 뛰니까 황희찬 선수가 어쩔 수 없이 오른쪽에서 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황희찬 선수는 이 왼쪽보다 오른쪽에서 뛸 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가 힘들죠. 아무래도 익숙한 위치도 아니고, 황희찬 선수가 왼쪽에서 뛸 때 거의 절반도 오른쪽에서 못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기를 하다 보면 황희찬 선수가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가고 손흥민이 오른쪽으로 가는 상황들이 자주자주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손흥민 선수는 이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서 월드 클래스인 선수인데, 이 선수를 굳이 오른쪽에서 쓸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황희찬과 손흥민을 어떻게 좀 조화롭게 쓸 수 있느냐, 이게 우리 이 월드컵을 가는 과정 중에서 벤투 감독이 가지고 있는 과제 중 하나였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손흥민을 아예 최전방으로 올리고 황희찬을 왼쪽에 쓰면서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는 토트넘에서 거의 최전방 공격수처럼 뛰고, 그리고 황희찬은 오른쪽보다 왼쪽이 좋으니까 황희찬을 왼쪽으로 돌릴 수도 있고, 그러면서 손흥민, 정우영 요 투톱을 사용을 했었는데, 오늘 이 투톱이 나름 괜찮은 활약을 펼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손흥민과 황의조 요 두 조합이었으면 투톱을 쓰기에는 사실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 프라이부르크 정우영 선수의 역할은, 정우영 선수가 분데스리가에서도 아주 압박을 잘하는 공격수로 소문이 나 있는 선수거든요. 전방에서 강한 압박을 해주고, 그리고 미드필더 싸움까지 해주고 하면서 활동 반경을 넓게 가져가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손흥민과 정우영이 나왔을 때 정우영이 엄청나게 뛰어주면서 전방에서 볼을 끊어내고 또 미드필더 라인까지 내려와서 수비를 해주는 장면들을 자주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황의조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조합이 된다, 그러면 이제 황의조 선수가 좀 내려와서 플레이하는 유형의 선수는 아니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중원 라인에 좀 뭔가 수비적인 부담감이 너무나 커지게 되죠. 그런데 오늘은 정우영과 손흥민 투톱이 나오니까 왼쪽에 황희찬도 쓸 수 있고 최전방에 손흥민도 쓸 수 있고, 여기에 더해서 정우영이 나오니까 정우영이 수비적으로도 많이 가담해주고, 정우영과 손흥민 투톱을 사용했을 때 황희찬을 또 왼쪽으로 또 사용했을 때 우리 이 국가대표팀의 경기력이 나쁘지 않다, 괜찮다라는 걸 볼 수 있는 오늘 선발 명단이었고 경기력이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참 좋았던 건 황희찬 선수는 확실히 왼쪽에서
중앙으로 접고 들어왔을 때의 플레이가 아주 뛰어난 선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월드컵을 또 준비하면서도 이 황희찬 선수의 왼쪽 기용을 좀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좀 선택을 해야겠죠.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으로 올렸을 때는 그 파트너로 정우영을 두느냐, 조규성을 두느냐, 혹은 황의조를 두느냐, 요걸 이제 우리가 좀 선택을 해 나가야 되겠고, 우리가 오늘 경기에서 좀 보여줘야 됐던 부분 중 하나가 이 브라질을 상대로는 우리의 빌드업 과정들이 잘 안 먹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가 최근에 인터뷰를 한 게 있죠. 왜 빌드업 축구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 빌드업은 지금 어느 팀이나 다 하는 건데 이 빌드업에 대한 비판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드업이라는 이야기는 패스를 주고받는 과정이 모두 빌드업인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을 상대할 때는 우리가 역습으로 나가는 빌드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칠레를 상대할 때도 칠레가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걸어오니까 이 압박을 풀어내는 빌드업을 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칠레가 완벽한 1군이 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칠레의 감독이 바뀌면서 베리조 감독이 세대 교체를 위해서 새로운 선수를 엄청나게 많이 뽑아왔어요. 그래서 칠레가 이 완벽한 스쿼드도 아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리조 감독은 비엘사 감독의 그 밑에서 코치 생활을 했던 감독이기 때문에 전방 압박을 엄청나게 걸어와요. 그래서 오늘 실제로 칠레가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걸어왔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경기 봐야 되는 건 브라질을 상대로 했을 때는 우리가 상대의 강한 압박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칠레 정도의 상대로는 우리가 전방 압박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해요. 더군다나 칠레는 완벽한 1군이 아니고 거의 2군 혹은 2.5군에 가까운 선수 명단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 우리가 그래도 이제 좋았던 점들은 우리가 원하는 빌드업 패턴, 상대의 압박을 벗어나는 빌드업 패턴들을 몇 차례 보여줬다. 우리가 볼을 전개할 때 특히나 이 측면 지역에서 볼을 전개하는 순간 상대가 압박을 위해서 좀 측면 지역으로 모여들죠. 전방 압박을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이 전방 압박을 받는 과정에서 상대가 한쪽 측면으로 좀 쏠리면 이때 볼을 한두 번 주고받으면서 반대편에 있는 선수에게 빈 공간으로 패스를 뿌려준다는 거. 요게 이제 우리가 준비해온 빌드업 패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빌드업 패턴들이 오늘 경기를 하면서 자주자주 나왔고요. 그리고 황희찬 선수의 첫 번째 골이 나왔던 장면도 칠레가 한쪽 측면에서 압박을 걸어올 때 그 압박을 풀어나오면서 반대편에 있는 황희찬에게 한 번의 패스가 갔잖아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 벤투 감독이 지금 준비해온 빌드업 패턴이 어떤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 브라질에게는 그 빌드업 패턴들이 안 통했는데 그래도 칠레한테는 통하는구나. 그렇다면 좀 칠레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가나한테도 통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우리가 조직력을 조금씩 더 다듬는다면 그 위에 있는 우루과이, 또 그 위에 있는 포르투갈에게도 우리의 빌드업 패턴이 통할 수도 있겠구나. 조금 더 조직력을 다듬는다면. 그런 이제 좀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이 벤투 감독의 빌드업 패턴이 어느 정도 구체화돼서 나왔다는 거, 그리고 그 빌드업 패턴이 통했다는 게 아주 긍정적인 신호 중 하나였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좀 아쉬웠던 부분은 월드컵에 나가면 칠레의 압박보다는 훨씬 더 강한 압박들이 우리한테 들어올 거다. 특히나 가나 대표팀을 제외하면 우루과이나 포르투갈은 충분히 칠레보다 강한 압박을 할 수 있는 팀들이거든요. 특히나 우루과이가 최근에 강한 압박을 통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거센 압박이 들어올 텐데, 우리가 경기 중간중간 보면서 칠레의 압박에도 고전하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정말 A매치에 데뷔하는 선수들도 몇 명 있을 정도로 거의 한 2.5군 정도의 사실은 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팀을 상대로도 좀 압박을 받았을 때 실수하는 장면들이 너무 많았다. 치명적인 실수가 나오면서 거의 실점에 가까운 장면들이 나왔고, 칠레가 결정력이 살짝 부족해서 놓친 장면들이나 김승규 골키퍼가 아주 좋은 선방을 하면서 막아낸 장면이나 이런 장면들이 사실상은 실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실점을 할 만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다는 건 우리가 좀 기분이 좋지 않은 장면들이죠. 우리가 원래는 투톱이 아니라 4-2-3-1 전형을 쓰게 되면 상대의 압박을 풀 때 정우영 선수의 주변으로
황인범 선수도 있고 권창훈이나 이재성이 내려와서 요 중원 라인에서 한 3명의 선수가 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 중원 싸움을 잘 가져가고 중원에서 패스를 주고받는 게 된단 말이죠. 근데 오늘 경기는 이 최전방에 손흥민, 정우영 투톱을 세워놓으니까 단점은 바로 이 중원 라인에서 이 정우영 선수의 좀 부족한 탈압박이나 빌드업 능력을 좀 보완해줄 수 있는 선수가 황인범 선수밖에 없었다. 요게 이제 우리가 투톱을 사용했을 때의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경기는 한 2대0으로 이겼는데 우리가 보기에 요 2대0으로 이긴 것도 사실 좀 만족스럽지가 않죠. 칠레는 뭐 2.5군 정도로 나온 상태였고, 더군다나 경기 중반에 칠레는 한 명이 퇴장당한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칠레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실점할 수 있는 장면들이 몇 차례 나오기도 했고, 오늘 경기는 뭐 좋았던 점도 있었고 나빴던 점도 있었다. 파라과이, 이집트 요 두 경기가 남았어요. 지금 이 6월 A매치는 우리가 월드컵 전에 10월 한 중순부터 한 2주, 3주 정도 이제 우리가 모여서 훈련을 하고 월드컵에 가잖아요. 그 기간을 제외하면 가장 오랫동안 발을 맞춰볼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을 상대로는 우리가 이 빌드업 패턴이 통하지 않았지만 칠레를 상대로는 조금 통했고, 다음 경기인 파라과이와 이집트와의 경기에서는 우리가 점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발을 맞춰보면서 우리의 빌드업 작업들이, 약속된 패턴들이 훨씬 더 매끄럽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는 이 빌드업에 대한 조직력을 지금 좀 맞춰 나가기가 좀 애매하고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아시아 월드컵 예선에서 우리가 지배하는 경기 운영을 했거든요. 그리고 상대팀이 우리를 만나면 전방 압박을 걸어오기보다 수비 라인을 뒤로 물러나니까 우리가 편하게 경기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경기를 지배하는 입장에서 빌드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월드컵으로 가면 우리보다 강팀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이제 역습을 위한 빌드업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빌드업 작업이 갑자기 막 준비되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또 스타일을 변화해야 되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이번 6월 A매치 동안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좋은 조직력을 만들어 나가야겠다. 이렇게 좀 오늘 경기를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다음 이제 파라과이전 그리고 이집트전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월드컵 때 아주 기세가 좋은 흐름으로 좀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